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오늘은 복남 선생님 컨셉으로 현재 흘러가는 거시경제를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시장을 깊게 이해하려면 거시경제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집중하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긴장감이 계속해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을 거듭 부인해왔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러시아가 10만 명이 훨씬 넘는 군대를 집결시킨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공격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2014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합병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자들이 영토를 장악했는데 그곳에서 발생해온 분쟁으로 최소 14,000명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최고사령관들은 어제부로 벨라루스에 도착했으며 3만 명의 러시아군은 오늘부터 10일간 벨라루스 군대와 함께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의 대변인은 이번 합동훈련이 심각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러시아가 직면한 위협의 성격이 이전보다 더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전훈이 감독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 정부는 왜 비트코인을 통화화폐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소식을 공개하는 것일까요? 통화정책은 경제의 기반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국가 차원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중요한 내용에 관한 파격적인 뉴스가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지금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심지어 푸틴은 러시아가 암호화폐 채굴 차원에서 경쟁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까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러시아는 값싼 전기를 보유하고 있기에 채굴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을 뿐만 아니라 북극에 가까운 지정학적 특성상 반도체의 발효를 쿨링하는 비용도 매우 적게 들어갑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금 분명 비트코인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현재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정말 궁금하시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은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와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때 독일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데 있어 미국과 독일 양국이 절대적으로 단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포인트인데요. 회담을 마친 후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이 발생할 경우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 파이프라인인 노드스트림2 프로젝트를 멈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노드스트림2는 독일이 유럽의 에너지 시장에서 보다 독립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러시아와 독일 사이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공식적으로 완성되었지만 아직 가동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노드스트림2는 발티해 해저에서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노드스트림 1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운영됩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약 1230km에 걸쳐 러시아와 독일 북동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은 노드스트림 프로젝트에 대해 항상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드스트림으로 인해 육로에 존재하는 기존 파이프라인 생태계에 타격을 준다고 비판도 했습니다.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경우도 수십억 유로의 가스 운송료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에서도 노드스트림 프로젝트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의 이번 회담에서 독일이 노드스트림2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미국은 독일을 설득해야 할 상황이 있는 것이죠. 러시아는 1차원적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출의 3분의 2가 석유와 가스에서 나오고 이는 러시아 예산 수입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미국의 현재 공략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러시아가 노드스트림을 정치적 견해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듯이 미국과 유럽도 노드스트림을 러시아의 견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상황이 비트코인과 어떻게 관계가 있다는 건지 아리송하지 않나요?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동맹국과 함께 러시아를 제재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노드스트림2는 제재 수단 중 하나인 것이죠. 그 외에도 미국은 강력한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경제 부보좌관인 달립싱어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번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달립싱어는 미국이 러시아의 가장 큰 금융기관을 표적으로 가장 가혹한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중요한 내용이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경제부보좌관이 러시아의 가장 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미국이 가장 가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뭔가 점점 더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스위프트 통신협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스위프트는 각국 주요 은행을 묶어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은행 상호 간의 송금 업무 등 데이터 통신의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협정입니다. 달립싱어는 바이든 행정부가 스위프트 금융 시스템에서 모스크바를 차단하고 고립시키는 것 또한 가능한 제재 수단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뱅킹의 지메일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스위프트로부터 러시아가 차단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약 11,000개의 은행이 스위프트 네트워크 일부인데요. 러시아는 스위프트의 대안으로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그들이 구축한 곳엔 12개의 외국 은행만 존재합니다.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가 스위프트에서 차단된다는 것은 사실상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제거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했던 2014년에 러시아는 스위프트 차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때 러시아가 그것을 선전포고와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러시아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용하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푸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푸틴은 미국과 유럽이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차단하는 상황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제 간의 송금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강력한 정답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스위프트를 통한 송금은 규제할 수 있어도 비트코인을 통한 송금은 미국이라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이 보이시나요? 스위프트라는 카드로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미국에 대해서 푸틴은 지금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하면 된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크립토 시장은 단순히 개인들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한 투자 시장이 아닙니다.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크립토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시장은 기업이나 기관들의 차원도 뛰어넘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은 국운을 걸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은 러시아 같은 초대형 국가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의 작년 등락과 상관없이 왜 모든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물량을 던져야 급락이 발생할 텐데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하락 상황 속에서도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들어 왔습니다. 누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거래소 밖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일까요? 비트코인 보유량에 대한 최근 데이터입니다. 1위는 그레이스케일이고요. 2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그런데 3위를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미국 정부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약 40억 달러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고요. 5위에 위치한 테슬라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어떻게 저렇게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된 걸까요? 이번에 미국 연준이 2016년에 발생했던 비트파이넥스 해킹에 관련된 36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수한 결과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에 압수한 비트코인을 비트파이넥스에 돌려주는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 정부는 상당한 수량의 비트코인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료에 포착되지 않는 데이터들이 실제로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이미 보유 중인 비트코인 수량은 그레이스케일보다도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했을 때 중국 정부는 어마어마한 수량의 비트코인을 압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스위프트로 인한 위협을 경험한 것은 2014년이기 때문에 푸틴은 이미 오래전부터 통화 시스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미 많은 수량의 비트코인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는 이유죠. 여러분, 2017년 6월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 포럼에서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과 우연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런 상황이기에 수많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더더욱 크립토 시장에 발빠르게 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블록체인 테크 기업 ETF를 만든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근데 그것 이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가능케 해버린다는 소식이 밝혀졌는데요. 아직 블랙록 측에서 정확한 내용을 알려온 것은 아니고 내부 소식통에 따른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죠. 코인텔레그래프 기사인데요.
판매자들에게 암호화폐 지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아이폰 기능 출시 예정. 그런데 제목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애플에서 발표하는 탭투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아이폰 사용자는 본인의 아이폰을 포스 기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포스 기계 회사들 큰일 났네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카드 결제를 한다는 거지 암호화폐로 결제한다는 거 아닙니다. 뭐야 이거? 그럼 제목 낚시였어? 근데 또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에겐 다른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애플의 발표에 따르면 아이폰의 탭투페이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마스터카드, 비자 등을 포함한 주요 결제 네트워크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코인베이스 비자 카드는 카드를 긁을 때 자동으로 모든 암호화폐를 미국 달러로 변환하고 아주 적은 수수료로 결제 가능하게 하고요. 또 바이낸스 비자 카드는 카드를 긁으면 해당 금액만큼 비트코인이나 바이낸스 코인이 사용되게 만들어진 카드죠. 당장은 암호화폐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은 아니고 암호화폐가 달러로 전환되는 방식이기에 이 뉴스 자체가 크립토 시장에는 큰 호재로 작용하기는 힘든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의 본격적인 사회적 수용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닙니다. 거대한 그것이 점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